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핵세포를 알기 전에 원핵세포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겠죠? 구조가 간단하니까. 그래서 원핵세포 또는 세균, 같은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얘들을 보면은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핵이 있는데, 핵양체, 핵 유전자, DNA가 이렇게 세포질 내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생물들, 이 세균, 원핵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세포벽. 우리가 세포벽은 식물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몸에 미생물이 들어오면 사람의 면역계는 이 미생물의 세포벽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염증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미생물의 세포벽을 갈아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바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미생물이 들어가면 세포벽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핵, 여기 핵막이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핵막? 아주 가느다랗죠? 그죠? 이렇게 핵의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핵의 막이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비교가 있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벽. 세포벽이 있어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식물들이 있으면 막 5m, 10m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견고하게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 세포막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세포의 구조를 안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통계로 돌려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이 우울 지수가 높아요. 신기하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통계 돌리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우울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뇌세포 같은 경우 뇌세포도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으면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람 몸에서는 매일 70mg 정도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요. 간에서.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식물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식물은 가장 큰 특징, 식물. 얘들은 엽록체가 있죠, 엽록체. 그죠?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라고 그래요. 독립영양.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스스로 영양소를 합성을 해내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 거죠? 빛 에너지로 얻는 거죠? 빛 에너지로 영양소를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 독립영양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은 스스로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종속영. 이건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이제 차이가 많지만 나중에 하나씩 하기로 하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없는데 콜레스테롤 유사체를 만드는 녀석이 있어요. 드물게. 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다고 봐요. 또 이제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게 이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버섯 같은 거, 에르고스테롤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세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림만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지금은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세포로 사진을 찍어요. 세포의 사진을 보면은 여기 세포 막이겠죠? 세포 막 있고, 여기 뭐 핵 같은 게 있겠죠?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뭘까요? 염색체죠? 네, 염색체. 염색체는 왜 염색체라고 할까요? 염색? 네. 염색체는 문자 그대로 색소에서 염색이 되니까 염색체라고 했어요. 색소에 의해서 염색이 되니까 염색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사를 보면은 하나의 학문이 발전을 하면은 다른 학문이 같이 발전을 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염색체가 발견된 때가 영국의 그 방직 공장이 아주 발달한 시기였어요. 그때 이 의류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색소들이 발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균에 대한 염색 기법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염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리소점. 우리 오토파지 할 때 리소점 많이 배우셨죠? 그죠? 이 리소점은 여러 가지 가수분해 요소가 있어요. 산 가수분해 요소. 가수분해 요소 주머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또 리보솜.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단백질 제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보솜.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액포. 액포 이제 어떤 그 액이 담겨 있는 주머니. 또 핵공. 핵공은 뭘까요? 핵막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물질이나 들어가지 않게 하지 않고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또 유전자가 여기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DNA가 mRNA를 만드는데 mRNA가 이 핵공,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포옥시점, 조금 이따 하겠지만 과산화수소를 이제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주머니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이렇게 작은 미토콘드리아, 뭐 리소점, 포옥시점 이런 거를 세포 소기관이라고 그래요. 세포 소기관.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 몸에 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기관? 예, 소화기관도 있고 또 뭐 간도 있고, 그죠? 다 기관이죠? 그것처럼 하나의 개체로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죠? 소화기관, 뭐 면역기관, 뭐 호흡기관, 이렇게 기관이 나눠져 있잖아요. 왜 나눠져 있을까요? 그렇죠. 기능이 전담을 하는 거죠. 기능을 전담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죠? 효율이 높아지니까 분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화라고 표현합니다. 분화. 분화한다. 영어로 differentiation. D-I-O-N. differentiation이라고 하거든요. 분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세포지만 얘들이 일정한 개수가 되면은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이 여기에 몇 분 안 계시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역할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조직체 마찬가지죠. 예, 작은 조직체는 혼자서 멀티플레이 하지만 일정한 크기가 되면은 기능을 나눠요. 왜냐하면 그래야 효율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세포 소기관은 일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경계가 필요해요. 그 경계는 뭐로 만들죠? 그렇죠. 지방으로 만들어요. 지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계를 지질이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원핵세포에 비해서 진핵세포로 갈 때는 엄청난 양의 지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지질이 한 종류가 아니죠? 여러 가지 종류고,
특히 필수 지방산이 중요해요. 필수 지방산. 영양학에서는 필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수라는 단어는 의미하는 바는 어떤 영양소든 앞에 필수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합성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미량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런 필수 지방산이 일정한 퍼센트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필수 지방산이 약간 부족하다고 바로 죽을까요? 바로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능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죠? 반대로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자꾸 잘 음식으로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점점 개선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있다. 암세포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지방적인 측면에서 암세포는 포화지방이 많아요. 반면 불포화지방이 적어요. 그리고 암세포는 스스로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포화지방을 막 만들어내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만들거든요. 포화지방은 어디에 많죠? 고기에 많죠. 불포화지방은 어디에 많죠? 견과류, 종실류, 식물에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주장을 하지만 채식이냐 고기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채식이냐 고기냐는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연구할 만한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확연하게 이 구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채식을 이야기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테마를 잡은 거예요. 영양학적인 조성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조성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비교하는데 아주 좋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지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일부 채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막 견과류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현미만 먹으면 지질이 2%밖에 안 돼요. 현미에는 2%밖에 안 되고 또 오메가3보다 6 계열이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현미만 계속 먹었을 때는 영양 결핍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장하는 어린아이들한테는 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이 견과류, 종실류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여기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네. 견과류나 이런 쪽 알러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그러면 견과류를 못 먹으면 네. 대체로 뭘 먹여줘야 네, 좋은 질문이세요. 보통 알러지 반응은 단백질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단백질에 대한 항체 반응은 에피토프라고 그래서 아미노산 5개 이상 연결됐을 때만 항체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구조를 가진 견과류에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아미노산이 좀 이따 하겠지만 5개 이상 연결이 될 때 이거를 항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과류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단백질만 제거를 하면 되겠죠. 또는 단백질을 아주 잘게 아미노산, 저분자 아미노산만 2개나 3개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이상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5개 이상만 되면 형체를 가지기 때문에 항체 항원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 이하로 잘라버리는 거죠. 뭐 효소를 이용한다거나 단백질 분해 요소 이런 걸로. 좋은 질문입니다. 네. 또 질문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 견과류 알러지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또 어린아이들이 그 장누수나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이 섬유소를 제대로 안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균들이 쉽게 장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구멍을 내는 거거든요. 독소가 침범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섬유소를 잘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장으로 가면은 이 점막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균이 아니라 그 섬유소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섬유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세균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장보다 대장의 세균수가 거의 10,000배, 100,000배, 1,000,000배 증가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섭녀소가 잘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네. 예.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질이 중요하다. 지질이 부족하면 세포 막계 형성에도 문제가 되지만 세포 소기관에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은 지술이 없어 보이시는데 문제 없으세요? 아, 저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살이 쪄야지 그게 행성이 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생명체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체는 세상은 두 가지 존재한다. 하나는 물질, 하나는 에너지. 그러면 안부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간은 물질적 속성이 강할까요? 에너지적 속성이 강할까요? 에너지적이 강한. 그렇죠. 그럼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통로가 많이 막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잘 뚫려 있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쪘다는 건 많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흐르는 통로가. 이런 체지방, 이런 지방 이런 문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과다한 에너지는 항상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살이 좀 쪄야 되니 그거는 정말 50년대 보릿고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를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보이는 형상의 집착은 줄어들겠죠. 네. 됐나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세포벽이 있고 또 식물은 무슨 영양생물이라고 했죠?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양소를 계속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런 데다 영양소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면 사람이 냠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엽록체. 자, 지금 여기 진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엽록체. 또 액포, 세포벽. 이런 게 이제 식물의 특징입니다. 또 원형질 연락사.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 외에는 동물과 식물이 거의 공유를 한다. 식물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식물도. 예? 식물은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또 엽록소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사실은 동물보다 유전자 풀이 훨씬 넓어요. 고등 생명체예요. 우리가 이 식물을 보면은 유전적으로 보면은 또 보통 유전 범위를 봤을 때 식물들이 동물보다 유전자 풀이 한 10배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항암 약물 있잖아요. 항암 약물. 항암 약물에 개발된 항암 약물의 70%는 식물에서 유래한 거예요. 또는 식물을 흉내낸 거예요. 식물의 성분을.